지금 목적은 윤석열 탄핵이에요. 지금 탄핵 안 시키면 조만간에 조국도 감옥 가고 이재명도 1심 판결받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문재인도 감옥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문재인 감옥 안 보려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죠. 탄핵시켜서 탄핵 정부 돼갖고 사람 정신없는데 무슨 문재인은 검찰 조사하고 있겠습니까? 한통속이라고 이 쌍놈 새끼들이 이 쌍으로. 한동훈은 카케무시하다. 누가 얘기했냐면 명태균이 얘기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카케무시하다 이렇게 올렸다니까? 카케무시아라는 게 일본 전국시대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하고 타케타 신겐이라는 라이벌이 있었는데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하고 꼭 닮은 애를 카케무시아 그림자 무사로 이제 하나 딱 두고 두세 명 있고 이러면 암살해야 되는데 누굴 죽여야 되지 이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이제 카케무시아라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오빠 관련 명태균 발언 추가 보도 국민의힘도 얼굴 못 들고 나간다 해서 JTBC가 이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탄핵시키려고 JTBC가 되게 이거 띄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그동안은 이제 금투세하고 문다이 때문에 이제 빚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카케무시 한동훈이 더 열심히 활약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관심을 좀 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친오빠가 누구냐? 이거 갖고 또 막 떠들었잖아요. 아니, 오빠면 당연히 윤석열 오빠지 왜 자꾸 친오빠로 거짓말 하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에 나오는 그 오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죠. 김 여사의 친오빠가 명 씨를 허풍이 과하다고 지적을 했고 그걸 여사가 달래는 상황이라는 게 여권 측 설명인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는 나에게 야단 맞아 전화도 못한다며 김 여사 오빠에게 매제가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으라 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명태균이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JTBC나 이런 쪽에 가서 그 친오빠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친오빠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화법이 이러세요. 아니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실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친오빠일지 윤석열 대통령일지 이건 관심이 없고 윤석열을 어떻게든 이제 타야시켜갖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오빠가 윤석열이어야지 탄핵이 좀 더 쉬우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사실하고는 무관하게. 남편분 뭐라고 부르세요? 여보. 는 비중이 좀 작고 예. 오빠라고 불러요. 저도. 예. 네.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여보? 자기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저 부를 때 여보나 아니면은 이제 수녀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언제 어떻게 만났냐에 따라 갖고 다 호칭이 달라요. 대개의 경우에는 남편은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내 나이였고 김건희 여사가 40대였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이 얼굴에 오빠라는 이름이 나오겠냐고. 이 상태에서 만났다고. 이 상태에서 이 덩치에 이 얼굴에 오빠 얘기가 나오냐고.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사귈 때부터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윤석열이고 오빠는 친오빠야. 그래서 근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진실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 그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빠라고 안 불렀다고요. 저 얼굴을 봐, 저 덩치를 봐. 오빠라는 이게 떨어지느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과 진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도량이 중요한 거예요. 예. 클릭을 노리는 거예요, 그냥. 명태균하고 얘기 주고받고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도 전에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라니까. 3년 전 얘기니까 3년 전 얘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거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인데 사기꾼 말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 방송에 막 때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언론이 썩었다고. 지금 팩트 체크도 없이 얘기한다고요. 지금 나라 꼴이 한심한 겁니다. 언론이 자존심 같은 거를 지금 다 내팽개치고 정치질을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카케무시아 한동훈이가 이 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는 거죠? 카케무시아니까. 문다혜의 남자니까. 문재인의 카케무시아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카케무시아라고 하는 얘기가. 문다혜 건을 덮어주기 위해 갖고 김건희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일을 한동훈이가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 전에 명태균이 초반에 나올 때는 별로 이게 타격이 없었는데 한동훈이가 나서갖고 막 그걸 갖고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 보십시오.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대학 공개, 한동훈이 국민 걱정과 불안 이런 거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건을 키우잖아요. 문다혜 건은 숨기고 김건희 건은 계속 키우는 역할을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다고. 한동훈의 역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탄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금. 앞장선 이유가 문재인의 크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 검찰이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하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다고. 한동훈이 증거가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해야 된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다니까. 당대표가. 그거 미친 새끼야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같은 맥락으로 이원석이 이거 김건희 명품백도 지금 그때도 제가 법리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규정이. 결론 다 난 거를 한동훈 라인에 있는 이원석이가 명품백을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시켜갖고 이거 문제를 계속해서 키우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그 관련해갖고 명품백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받았을 때 그 수사할 때 헌법 원칙 안 지켰다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쳐돌아다녔다고. 이게 한통속이라고 이 쌍놈 새끼들이 이 쌍으로. 형사재판에 있어갖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 두 번째는 증거 재판의 원칙, 세 번째는 재형 법정주의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뭐냐? 일단 이 사람이 유죄로 땅땅땅 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고 무죄인 걸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죄로 추정하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갖고 주가 조작 뭐 이런 걸 막 쓰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무죄 추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니들 마음대로 유죄 추정을 하고 있냐고. 니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관련해서 이제 윌리엄 블랙스톤의 유명한 얘기. It's better than 10 guilty person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미우니까 유죄다. 아, 이거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로 증거재판주의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 한다. 증거도 없는 거를 지금 한동훈이가 국민 감정에 따라 갖고 기소를 해라 검찰이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핵심적인 원칙을 훼손시키는 얘기를 한동훈 당대표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원석도 마찬가지야. 이원석도 동일한 짓 한 거라고 이거. 범죄 사실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 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관련돼서 관련이 돼 있고 하는 그 관련돼 있는 증거가 없어요. 거의 5년 가까이 조사를 한 거잖아요. 문재인 때 당구려고 막 그렇게 검찰들이 막 덤벼들었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찾았다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이나 후보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타이밍이 좋은 거잖아요. 이 관련돼서 증거가 될지 안 될지를 PD수첩이 갖고 와서 내한테 보여줬다니까? 내가 보고 얘기했어요. 심증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은 분명히 있는데 관련해서 증거는 없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검찰이 지금 증거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PD수첩에서도 동의했다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미우니까 밉다고 해서 범죄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당굴라고 했던 거라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갖고 역공을 가했는데 기껏 하나씩 잡은 게 이거였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심정이나 정황적인 뭐 이런 거 좀 의심할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는데 관련된 증거는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니까요. 조사를 안 한 게 아니라고. 조사 5년 했다고. 김건희 주가 조작 답정너 한동훈 철저하게 수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장관은 3년 전 주가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서 공작이라고 얘기했다. 이게 언제냐면
23년 1월에 1월달에 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왜 당대표 됐다고 말이 바뀌냐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카케무샤 소리 듣는 거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수사가 검찰이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되나 기소하라는 얘기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선배 검사거든요. 검사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로 기소해야 하는. 증거에 따라서 기소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법리주의라고, 법치주의라고, 법치주의, 헌법 정신이라고. 검사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예, 여론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인민 재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사실은 그 전에 이원석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을 때 이거를 증거가 파도 4년 동안 파도 증거가 안 나오면은 종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걸 종결 안 하고 계속해서 끌고 와서 먹잇감으로 던져준 거잖아요.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금융사 무혐의에서 권오수 범행 인식을 못했다. 이게 핵심 쟁점이 뭐냐 하면은 주가 조작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그러면은 방조나 동조나 공범이나 이게 가능해요. 권오수가 이제 주가 조작할 때 그 주가 조작하는 거를 내가 작전하고 있는 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 관련해서 김 여사가 권오수가 이제 범행하고 있는지 아닌 거 인지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찾아봤다니까.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면 이게 2010년 일이라서 그래. 15년 전 일이라고. 15년 전 일인데 이게 증거가 남아있겠냐고. 당연히. 근데 15년 전에 조사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죠?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게 주가 조작범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 갖고 민주당에서 그 관련된 가족을 터는 과정에서 나온 거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이었고요. 2차는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냥 일개 검사에 불과했어요. 권력자가 아니었다고. 예? 그래서 JTBC가 이런 거 계속해서 띄운다고요. 좀 우리 방송 좀 많이 봐주라고. 이런 게 정치 공작이라니까. 아니 이게 단독 보도감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선방 다음날 한동훈 김건희 직격 대외활동 자제. 선거 끝나고 그 다음날 문다혜가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다. 탄론하고 뭐 그랬던 때거든요. 그런 얘기 다 집어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거 끝난 다음날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다혜 얘기 단 한마디를 안 하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 막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명태균 씨하고 엮어갖고 이제 얘기한다고요. 노컷뉴스 박혜연 기사 주가 많이 본 뉴스를 보면 1등이 명태균, 2등이 단독 명태균, 3등이 명태균 체리 따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문제가 아니고 명태균을 김건희 여사하고 엮어갖고 문제를 막 부풀려갖고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 탄핵 이렇게 가려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김건희 여사를 2.5배 더 많이 언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새끼라니까. 이 새끼는 진짜 작정했어. 문다혜 사건 터지고 나서 더 많이 얘기했어. 문다혜는 다 한마디를 했다니까. 보통 정상적인 당대표면은 김건희 사건을 덮게 해갖고 문다혜 거는 막 이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마디 안 하고 문다혜 사건 딱 터지니까 김건희 여사 얘기만 계속했다고. 한동훈이가 오죽 많이 했으면 이재명보다 2.5배 더 많이 했겠냐고. 이거 보고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DC 인사이드 갤러리 중에서 이제 이재명 합니다 갤러리인데 뽕브라가 다해 언급 안 하는 것도 진짜 해안. 이제 뽕브라가 이제 한동훈 얘기하는 거고요. 국짐 당대표인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맞나 보네. 이게 뭐죠?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 보인다니까. 오죽하면 보이겠냐고. 야, 국민의힘 갤러리 아니고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야.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적들이 보기에도 새끼야 네가 우리 편 같대. 이 새끼야. 공작이요. 공작새요. 공작새 세작이란 말입니다. 네가 세작이다 이런 얘기라고 지금.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주인님 아가씨를 어찌 입에 담아. 카케무시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네. 이런 거에 입안 털 놈이 아닌데 약속 드레니야 수사는 척. 야, 오죽하면 이재명 합니다 갤러리에서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당대표인데 일부러 덮어준다니까. 그거 덮어주려고 문다 얘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얘기를 한다니까.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김건희 왜 주가 조작 무죄냐 뭐 이렇게 댓글 단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거 네가 생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생각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그냥 네가 즐겨보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너는 그냥 옮기는 것에 불과해. 마치 앵무새처럼. 뉴스는 참 묘한 힘을 지녔다. 만일 뉴스에서 아무런 보도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뉴스로 보도되고 언론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진다. 이처럼 언론이 대중의 관심을 가질 만한 공공의제를 설정하는 일을 아젠다 세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젠다 세팅을 명계남과 김건희로 하려고 지금 한동훈이 저지랄을 하고 그쪽으로 대중의 관심이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목적은 윤석열 탄핵이에요. 지금 탄핵 안 시키면 조만간에 조국도 감옥 가고 이재명도 1심 판결받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문재인도 감옥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문재인 감옥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죠. 탄핵시켜서 탄핵 정국 돼갖고 사람 정신없는데 무슨 문재인은 검찰 조사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급하긴 많이 급했나 봐요. 예. 이를 달리 말한다면 언론이 가장 커다란 권력은 역설적으로 보도할 권리가 아닌 보도하지 않을 권리라는 겁니다. 언론이 아무런 주목도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금세 사람들의 관심에서 지워진다. 사람이 밉다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밉다는 거잖아요. 미워서 주가 조작범이었으면 좋겠고 윤석열이 못난 오빠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결백을 백날 증명해봐야 다른 트집을 또 잡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미우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김건희 여사를 미워하는 거 대신 미워할 다른 대상을 대중들한테 던져줘야 된다. 대중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 갖고 검찰 캐비넷을 열어갖고 얘네의 막 이름을 던진단 말입니다. 예, 전형적인 수법, 고전적인 수법. 고전적인. 그래서 디스패치가 옛날에 국정원하고 좀 관계돼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정치적인 이슈가 터질 때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디스패치한테 하나 토스해주고 디스패치가 이제 뭐 옛날에 서태지 이지아 이제 옛날에 결혼했던 사이였다. 막 이런 거 막 터뜨리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던 얘기가 나온 게 다 그런 맥락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제명세가 막 뜨거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묻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금품세 때문에 보호받고 있었다고. 그게 끝나갈 무렵에 다른 이제 미워할 대상으로 문다이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다고요. 이 방송을 하고 그주 일요일날 사건 터진 거야. 문씨 일가를 조지는 걸로 검찰이나 언론이나 집중해야 된다. 네. 국회도. 그런데 그거를 앞장서서 이제 회방 놓는 새끼가 문재인 카케무시 한동훈이라고 지금. 결국은 보도량 싸움이거든요. 그걸 한동훈이 너무나 잘하니까 문재인을 절대 안 하고 김건희로 보도량을 키우잖아요. 그 새끼가.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탄핵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어도 몸무게 100kg이라 난 안 흔들린다. 명언하셨다는 거고. 네. 지금도 동일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르텔하고 싸우기 때문에 카르텔하고 싸우는 거 이꼬로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정치 잘하고 정책 잘하고 하면은 지지율이 높아야 될 텐데 왜 20%밖에 안 되냐 이러잖아요. 네. 카르텔하고 결탁대회는 언론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 대중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뉴스에 나오는 지지율 20%다 인기 없다 하는 그것만 듣고 인기 없나 보다 하니까 그래서 20%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카르텔들의 이익을 뺏어갖고 일반 국민들의 이익에 득되는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짜면 그 카르텔 애들이 너 가만 안 둬, 너 탄핵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계속해서 탄핵이 지금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탄핵을 막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라는 거죠. 왜 탄핵을 막아야 되냐? 첫 번째,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이 첫 번째, 언론의 자유, 자유투표, 그리고 결과의 승부.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5년 줘야지.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인정 안 하고 어떻게든 이제 끄집어 내리려고 막 그 카르텔들이
사람들이 진지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병자들이 저 나라를 빨리 망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길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들면 내리고 또 올리고 내리고 또 올리고 이러면 그 정치적 혼란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임기는 지켜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임기제를 지켜줘야 그래야지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이 그 임기 동안에 소신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 장기로는 후대에는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하면 나라가 베네수엘라 꼴 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단기에 인기 없는 정책이 후대에 높게 평가받고 있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때의 한미 FTA나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바로 그런 사례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제주에 네. 해군기지 건설하기 잘했지라고 다들 하지만 이때는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고요. 지지율 한 자릿수, 지지율 얼마 안 되니까 탄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한미 FTA도 없었을 거고 제주 강정기지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탄핵이 되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 정책은 다 자초된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개혁 쪽은 완전 나가리 되겠죠. 5대 금융개혁, 공매도, 금투세, 상속세, 상품개정, 그리고 IRA 세제 혜택까지 이게 이제 5개인데 이거는 당장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제 이해관계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되는 데에 힘을 합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국민연금개혁 이런 이제 개혁 과제들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면 이거 다 자초되겠죠.